이 기업들은 사이클을 안 타요. 꾸준히 성장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네. 4천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인데요. 맨날 주식 기사를 정말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투자는 진짜 다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기사만 쓸 게 아니라 이거 투자를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계 지금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첫날로 진짜 투자의 신,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더위에 제가 코로나지만 마스크 딱 쓰고 오늘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염블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승진을 하셨습니다. 네. 빠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계속 주식 투자는 실패를 하고 있어서 올해 네. 하반기에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이 하반기에도 좋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저는 뭐 계속 좋은 장 이어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작년 여름에 좀 증시가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 이제 8월부터 10월 3개월 동안 네네. 그때 질문이 다 똑같았어요. 지금 하신 질문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아, 왜냐면 우리나라가 2,500만 가면 항상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1,400부터 그때 또 2,500까지 가니까 네.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3,300, 200이거든요. 증시가 하반기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 뭐 나쁘거나 네. 고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의 가치가 네. 내년이라고 해서 돈의 가치가 과연 올라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을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받으면 기분은 좋죠. 당연히 뭐 25만 원 받으니까. 네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걸 좋아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25만 원을 받는 순간 네. 내 은행에 있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시중에 돈이 더 네, 계속 이 세상에 그리고 공짜는 없어요. 나중에 다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요? 정말 공짜는 없어요.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함의하는 게 뭐냐면 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네. 뭘로든 바꿔 가셔야 돼요. 돈을 자산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중에 제일 좀 괜찮은 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면 네.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거든요.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돈의 가치가 내년이라고 해서 그럼 과연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경기 좋아지면 금리를 일부 올릴 수 있겠지만 네. 옛날에 1980년도에는 금리가 최소 10에서 네. 20%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1년에 최소 10에서 20을 보장해 주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0.5%거든요. 네. 그 기준금리가. 여기서 1% 간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갈까요? 안 그래요. 그럼 내년도 내후년도도 돈의 가치는 장기간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꿔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 기업들의 이익이 그만큼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PER이라는 이제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익 대비해서 지금 몇 배에 거래되느냐. PER이 10배면 지금 버는 돈의 10배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다는 거고, 20배면 PER이 20이면 20배. 네. 그럼 비싼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지수가 2,500일 때 있잖아요. 2,500일 때 PER이 11.5배였어요. 지금 PER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2배밖에 안 돼요. 지수가 올랐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2,500과 지금 지수대가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 이익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절대치로 보면은 2,500에서 3,300이니까 800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네네. 너무나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다 이익이라는 어떤 이제 함수를 딱 넣는 순간 레벨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2,500, 600과 지금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결코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수가 어쨌든 이게 속도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은 나오겠지만 큰 틀에서의 상승장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주가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살 기업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왜 나는 모르고 있지? 그래서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자산을 어디다 좀 바꿀까. 그 많은 기업 중에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잘은 모르지만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하고 이제 빚이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아, 하반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지수에 한 번만 더 연연해서 이제 4천을 혹시 올해 찍을 일은 없겠죠? 뭐 아니, 가까운 때에 4천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그 한 경제 신문에서 주최하는 머니쇼에 가서 아, 네. 4,100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게 기사화 돼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사실 4,100을 간다고 한 게 아니고 네네. 아까 제가 PER 말씀드렸잖아요. 네. PER이 우리 한국이 지금 12배, 13배 왔다 갔다 하는데 아시아 평균 PER이 한 16.5배 정도 되더라고요. 아시아가. 평균이. 그걸 대입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아시아 평균 PER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언젠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있잖아요. 네. 아직은 휴전 중이잖아요. 사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할인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특징이 기업들이 대부분이요 사이클을 많이 타요. 2, 3년 주기로 2, 3년 호황이다가 네. 갑자기 적자로 전환해요. 2, 3년. 네. 그 주가가 반토막 나고 아. 기업 이익도 당연히 안 좋죠. 네. 반도체만 해도 그래요. 2017년, 18년도에 뭐 엄청난 실적을 내다가 네. 하이닉스가 실적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주가도 반토막 나고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투자를 장기 투자를 못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PER이 항상 낮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시면 뭐 구글, 페이스북 아니면 애플 뭐 이런 기업들, 아마존 같은 기업들 보면 걔네들은 하락이 없어요.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독점 기업이잖아요. 네. 장악을 했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기 위해선 어쨌든 구글 플랫폼을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라인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미국은 PER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제가 아까 12배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이 20배가 넘고요. 아, 그렇게 차이가. 예. 그 다음에 일부 기업은 막 100배에 거래되기도 해요. 음. 근데 그렇게 비싸게 거래돼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너네 거 안 쓰면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별종이 나왔죠. 카카오, 네이버. 아. 카카오를 안 쓸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이버 다 써요. 네, 저. 그러니까 카카오, 있습니다. 예, 카카오도 PER이 뭐 거의 100배 가까이 됐어요. 아. 네이버도 장난 계속 올라갔고.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나와요. 한국도.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들 중에 요즘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 SDI 같은 게 있다. 네, 네. 배터리 만드는 회사. 전기차 시장은 누가 봐도 10년 동안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할인을 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성장하니까.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럼 우리나라도 PER을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PER 올려주면 4,100을 가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충분히. 4,100도 비싼 건 아니죠. 만약에 이 기업들이 미국처럼 성장을 해주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도 고령화 수혜주잖아요. 바이오. 꾸준히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날수록 한국은 이제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반드시 어쨌든 말씀하신 4,000을 넘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성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10년 동안 증시가 못 갔던 이유는 그럴 뻔 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이익이 나다가요 꺾이고 이익 나다가 꺾이고 이 사이클을 너무 반복이 됐어요. 근데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 나와주면 네. 이 기업들은 사이클을 안 타요. 꾸준히 성장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네. 4천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랑 카카오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최근에 또 이미 많이 올라서 아 이게 또 고점 아니냐. 네. 근데 그래도 누가 봐도 이 종목은 또 오를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들어갈까 이 고민이 많은데 하반기에 좀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하반기하고 내년 보면 전 네이버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아.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해드렸는데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카카오가 훨씬 좋죠. 더 많이 갔고 주가도. 근데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실적이 너무 좋고 몇 년 전에는 카카오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엔터도 있고 웹툰, 뭐 페이지, 네. 뭐 이런 쪽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지가 않잖아요. 네.
그때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럼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이 하나의 자식들이죠. 카카오 입장에서 이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어쨌든 이제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난 월급을 지금 많이 벌고 있는데 네. 자식들은 다 애들 들게요. 키우기도.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엉망인 거죠. 네이버는 안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검색으로 엄청 돈 많이 벌 때예요. 그땐 사업도 많이 안 할 때고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때 되게 좋았고 카카오는 그때 당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전세가 바뀌었죠. 네이버는 새로운 사업에 좀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쿠팡과 지금 경쟁이고 네. 일본에서도 야후재팬하고 합병을 했는데 그 회사를 합병한 이유가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좀 1등하기 위해서.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되게 작아요. 현금만 써요 그 나라는. 뭐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사진 보면은 일본 갔다 온 분들의 공통점이 동전이 이만큼 있어요. 다 현금만 써요. 카드도 잘 안 받아주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 전자상거래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럼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마케팅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그 네이버는 1분기에 역성장을 했어요. 이익이 감소했어요 오히려 비용 때문에. 이게 올해 말까지 이어져요. 근데 실적만 놓고 보면 카카오는 이미 자식들이 다 장성했고 네네. 이제 마케팅비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카카오뱅크 많이 쓰고 카카오페이 쓰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제 광고 안 해도 알아서 다들 씁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드디어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니까 이 장남부터 뭐 차남 뭐 막내까지 다 이제 가치 평가를 매겨요. 야 너는 얼마짜리, 너는 얼마 정도 가치가 있어. 이게 딱딱 매겨집니다. 네. 상장을 할 때는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기업들의 가치를 봤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게 바로 카카오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오르는 건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얘네들이 상장을 해요 이제. 네. 드디어 8월에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하잖아요. 네. 카카오페이랑. 페이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 독립을 해요. 안녕. 안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지분 혈연 관계는 있죠. 지분 네. 관계 일부는 있는데 100% 지분이 아니라 이제는 지분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각각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옛날에는 내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너무 좋아서 카카오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카카오뱅크가 좋으면 카카오뱅크에 투자하면 돼요. 분산이 돼요. 이게. 네네. 그래서 상장을 하고 나서는 독립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의 가치가 조금 희석될 수가 있어요.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을 봤을 때도 물론 카카오가 좋을 수 있지만 올해 너무 좋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역기조 효과라고 하는데 네. 올해가 너무 좋으면 내년이 좀 부담되잖아요. 네. 뛰어나다. 그러니. 네. 근데 네이버는 지금은 안 좋아요. 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올해 안 좋은데 내년에는 나쁠 게 없어요. 음. 이미 올해 망가졌기 때문에 실적은. 네네. 그럼 내년에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이제 환호할 수가 있는 거죠. 기저 효과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는 그 상장 이슈가 없어요. 물론 그게 악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처럼 자회사들 막 상장을 해야 네. 자회사 가치가 이게 점프업하면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분 가치가 희석될 이유가 없어요. 그 네이버 자회사들이 좋으면 네이버만 사면 돼요. 얘네는 독립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카카오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주가가 2배나 올랐고 올해 대비해서 지금은 네이버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제일 큰 회사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고요. 올 초에 계속 10만 넘는다 이런 얘기 나와서 기대를 하고 좀 샀는데 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파는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걸로 가요? 저는 사야 된다고 아 계속. 그래요? 지금은 안 가지만 이렇게 왜 이럴까요 지금? 네.